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까지 언급하는 상황인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사안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속보들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근차근 좀 확인된 사실부터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일단 민주당원들, 의원이나 이런 직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원들이 댓글 조작한 혐의가 있어서 지금 구속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2016년부터 당원으로 가입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3명이 처음에는 2명만 당원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 3명 다 당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3명이 댓글 조작에 동원이 돼서 댓글 조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2건의 기사에 대해서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공감 또는 댓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려서 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왜 민주당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또 하나 찾아낸 것은 김경수 의원에게 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는 사실. 김경수 의원은 지금 본인은 그걸 받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적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김경수 의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김경수 의원이 밝힌 상황인 거죠? 전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당원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당원이 비판을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선 과정 속에서도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이라고 한다면 언제 경선? 이번 대통령 선거죠. 작년 대통령 선거에 있었을 때요. 경선도 있었고 본선도 있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경수 의원이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해서 찾아온 사람이다. 또 만났다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난 후에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이 드루킹이라는 거는 이제 그 댓글 필명이죠.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요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요구 내용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연루된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개인적 일탈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정원 댓글 이런 것들은 이제 공무원이 개입한 것이고 이거는 민간이 개입한 것이지만 이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댓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핵심은 겁니다. 어떤 일을 했고 정치적으로 연루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바로 문제의 댓글 그리고 문제의 여론 조작이 어디쯤에서 이루어졌냐입니다. 정리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체부나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정부의 비판적인 성향의 글이 올라오고 거기에 공감이 여러 번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민주당원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논란 가운데 연루된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의원은 이렇게 적극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선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드루킹이란 필명을 쓰는 사람이 찾아왔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어떤 요구였는지 이야기 좀 꺼냈습니다. 좀 보시죠. 자,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 오사카 총영사로 특정 인물을, 드루킹이 추천하는 특정 인물을 임명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아니죠. 대선 끝나고 나서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당시에 뭔가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분이 뭔가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김경수 의원이 그걸 인식했냐 안 했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그분들이- 했는지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텔레그램에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아마 그런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 지금 김모 씨라고 하는 분,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어떤 형태의 업무를 하고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지금 밝혀진 상황이 없으니까요. 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있죠. 두 번째, 그럼 김경수 의원이 과연 그걸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다 열어봤느냐? 김경수 의원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대선 경선 과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예. 그냥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자세히 안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만약에, 이건 예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댓글 조작을 하는 사항을 만약에 내용을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김경수 그럼 의원이 그걸 봤느냐 안 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인식하고도 그걸 말리지 않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그 사람이 보낸 걸 별 의미 없이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 버렸다고 하면 예. 김경수 의원이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의 주장은 결국 본인은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몰랐다는 것이고요. 물론 제가 얘기하는 댓글 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추측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위원 아직까지 나온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는. 다만 이 사람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본인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뭔가 했다고 하는 걸 어필을 했을 것이고, 예.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김경수 의원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인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또 다른 수사의 관점에 초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포렌식 작업,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들을 복구해서 점검하는 작업, 경찰에서는 이걸 지금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자, 김경수 의원도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경찰에서 아마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두 가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방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인지는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전혀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또 인지는 못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방조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이냐는 것은 뭐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만 이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이제 이것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쉽게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자꾸만 이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정치적 공방으로 가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본질이 벗어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일종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생리란 말이죠.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김경수 의원이 빨리 경찰에 가서 자신의 부분들을 아주 진솔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느냐라는 태도를 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는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그리고 있는 사실을 다 얘기하면서 보여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인 거죠. 자꾸만 이것을 뭐 거짓 해명하고 또 거짓 해명하다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제 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저는 김경수 의원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김경수 의원이 만약에 조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바라봐야 할 쟁점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단 김경수 의원과 이 드루킹의 접촉, 이 부분은 지금 김경수 의원이 인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과 그 당원 여론 조작 사건, 이거를 같이 봐야 되느냐 별개로 봐야 되느냐,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개입했느냐, 이 부분,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댓글 조작의 구체적인 시기, 시점,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한번 그 국정원 댓글 사태를 통해서 뼈저린 그런 뼈아픈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기가 언제쯤부터 시작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포털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여론 조작이 가능하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댓글 조작의 구체적 시기가 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거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달았다는 건데, 그건 사실 이제 김경수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댓글을 단 이유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본인한테 인사청탁을 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아서 반감을 갖고 거기에 부정적 댓글을 달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그 전에 또 다른 댓글을 만약에 달았다고 하면 그때는 또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결국은 처음에는 문재인 후보, 그 당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경선 과정에서 돕겠다고 왔으니까, 그럼 본인들이 만약 댓글에 활동을 했다고 하면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해서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것도 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조사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김경수 의원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경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본인이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아까 뭐 김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만약 계속되는 경우에는 정치적 쟁점화가 돼버리면 본인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결코 유리하지 않고요. 저는 이 수사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경수 의원도 갖고 있는 자료라든지 본인이 받았던 뭐 그게 있다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돼요. 예. 그리고 경찰에 가서 그 모든 얘기를 다 소상하게 얘기해야만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걸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논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정쟁이 되다 보면 이거는요,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이 공격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또 함께 이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의원이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징성 있는 지역 경남지사에 지금 후보로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진화 작업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통 집권당 같은 경우는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치 공세다, 야당을 향해서 그런 정치 공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뭐 김경수 지금 의원이 공식적으로 선거에 참여한다고 선언했지만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당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김경수 의원 스스로가 이 문제를 말끔하게는 아니더라도 진솔되게 접근을 해서 후보 등록 전에 이 문제를 불씨시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후보 등록 이후에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야권의 정치 공세다라고 몰아가서는 안 되고요. 스스로 지금 민주당, 특히 집권당이 철저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아주 냉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판단을 해야지 예. 무조건 이걸 정치 공세로 몰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해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민주당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고요. 마녀 사냥하듯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게 자체가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먼저 수사 의뢰를 했겠느냐, 이런 의미고요. 당정만 가진 개인 일탈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건데,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검까지 고려할 사안이다. 온 국민이 뒤통수를 맞았다. 특검 추진까지 깊게 고려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특검 추진이 그 선거 전에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의 발표를 듣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이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밝혀내느냐, 그게 정말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볼 때 뭐 납득 가능한 그 증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럴 만한 사안인지 여부도 그때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특검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 뭐 이름도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무슨 뭐 위에 지시를 받고 하는 조사는 아니라고 보니까 일단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왔는데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문점이 다 풀어지지 않고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특검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특검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그 내용이 정말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거나 뭔가 의문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특검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무엇도 예단할 수도 없고 단정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경찰 수사기관의 또 이 진행 상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혹시 기억나시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벼랑간 느닷없이 밤에 경찰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후폭풍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집권당도 그런 과거의 그런 사례 같은 거를 면밀히 성찰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과감하게 이 부분 속에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받겠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지. 그냥 특검은 안 되고 경찰 조사만 기다리자라고 하면 과거랑도 거의 비슷하다.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예. 당시에 집권당에 었던 그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피해가고 선거만 끝나고 보자. 선거가 끝났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오히려 아주 역공을 취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당당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개인적 일탈이고 당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스스로 특검하자. 예를 들어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꾸만 이것을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주 전공법으로 가서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해야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 사안은 좀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기식 금감원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 그리고 후원금 기부 행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터져 나왔고요. 청와대에서는 금감원장의 위법성 여부가 만약에 나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취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언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선관위에서는 이번에 조사 결과가 이제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는 내일 이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관위 발표를 보면 가능한 한 내일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4가지 요청을 했지만 그중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주로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후원금 문제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더 빌어있는 것에 마지막에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 지원한 문제, 그리고 다른 데서 돈을 지원받고 외유를 가는 문제, 이 두 문제가 정치 관련 또는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들 아마 검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조사 2국에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이미 전체회의에 넘겼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는 아마 그 조사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내일 오후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발표 내용이 만약에 위법이라고 나온다면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김기식 원장을 사임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본인이 그렇게 밝혔으니까. 예.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말을 번복하면 그거는 이제 신뢰의 문제라고 보이지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물론 선관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예단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가 일정 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듭니다. 선관위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검찰 압수수색도 바로 이루어졌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된 사안이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다 정리될 수 있는 소관의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와요. 뭐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가지 사항 중에서 후원금과 관련된 것이 아마 직접적으로 선관위 소관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국 민정수석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죠? 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를 벌써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선관위로 넘겼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게 혹시 외압 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16년도에 벌써 중앙선관위가 당시 김기식 전 의원에게 후원금과 관련돼서 특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문의를 했을 때 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존의 기구를 넘어서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번 발표에서 또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되면 도대체 중앙선관위는
어떤 것이 진짜냐, 그 결국 외압받아서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미리 적법이라고 청와대가 단정 내리고,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2016년도에 벌써 해답을 했는데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유권 해석을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위법적 사항이라고 한다면야 뭐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사임을 시키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다시 이거는 뭐 끝없는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건의 발달이 일단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 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혹 제기였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좀 입장이 갈립니다. 좀 준비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참에 아예 국회의원 출장 명세서 뭐 각 정부 부처 산하기관 전수조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전체 국회의원들의 출장 사례들을 다 조사해서 이거를 결과를 발표한다면은 이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이거 밝히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에서 본인들이 지원한 걸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감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정부 부처들이나 산하기관들이 그동안 국회의원들한테 뭐 19대든 20대든 지원해서 출장 가는데 지원비를 줬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비를 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내는 거니까 그게 뭐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이게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관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걸 밝혀서 국민들이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뭐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정말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에 있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외유를 나갔는지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 국회의원들은 이런 자료들을 밝힘으로써 본인들이 또 정치활동을 할 때 좀 더 국민을 바라보고 조금 더 깨끗하고 청렴한 그런 자세로 정치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밝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김기식 금감원장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안들이 다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최대 격전지는 서울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좀 후보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이 있고요. 박영선, 우상호 의원도 출사표를 냈고 뭐 김문수 경기지사, 전 경기지사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이렇게 지금 점점 그 불 붙고 있는데 대진 구도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비 경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특이한 사항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요. 1차 투표에서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과반수를 못 얻게 되면 결국은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관심의 초유 포인트는 과연 어느 정도 1차 투표 때의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과연 결선 투표 때 이게 변화될 수 있느냐, 바뀔 수 있느냐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는데요. 예.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95년도 조순, 정원식 그리고 박찬종 그 세 명이서 아주 치열한 3파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95년도 6.27 지방선거인데요. 뭐 한 23년 만에 다시 아직 3파 구도로 갈 수 있는 삼각 구도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결국 선거는 구도가 50%, 인물이 30%, 이슈가 20%입니다. 구도가 중요하다. 예,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되는데 실제로 보면 현 시점에서 보면요. 여론조사로 봐서는 좀 민주당이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4월 5일, 6일 또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500명 상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민주당 예비 후보 3명이 누가 나와도 결국은 2위를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보다도 굉장히 앞서고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합을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 안철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격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악재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요. 예.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냐에 따라서 민심이라는 것은 뭐 일주일, 2주일 사이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민주당이 자신에게 처한 여러 가지 사항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나름대로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4.27 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안보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안보 협치를 바탕으로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바로 그 밑좌의 본전 아니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이 안보 이슈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김문수, 안철수 후보가 아무래도 좀 단일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화학적인 단일화는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인위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두 당의 후보가 만나서 우리가 단일화합시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뭐 투표를 하거나 무슨 다른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고, 예. 다만 한 후보가 스스로 마지막에 사퇴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적 색채가 강한 두 후보를 하나로 밀어주기 위해서 한쪽을 밀어주는, 될 사람을 밀어주는 형태로 유권자의 자발적인 단일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위협을 느끼는 입장에서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 단일화의 협상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단일화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는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 막판으로 가면 그럴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될 수 있는 한 명의 후보에게 보수층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이 일단 1대1 구도로 상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참 민심의 바로미터라고도 볼 수 있는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서울시장 선거의 판도가 어떻게 좀 요동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